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본인만이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마냥 즐겁고 뛰놀다 보면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것은 철들면서 즉 우리가 사춘기 때부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도움을 줄 만한 일들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황재옥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일단 스트레스가 오면 뇌의 방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 움츠리게 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가 이건 나에게 불편을 주는구나. 뇌에 있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또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축이 작동을 하면 여러분 많이 아는 콜티솔이라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일어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스트레스 받은데 사람이 얼굴을 환하게 웃고 있다면 무서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표정만 봐도 너 기분 나쁜 일 있어? 우리 금방 알잖아요. 얼굴이 푸르팅팅하다, 얼굴이 붉게 보인다, 창백하다, 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생겼니? 이렇게 묻는 우리가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만성화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두 번 오는 거야.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 번 겪는 게 아니니까. 자, 계속화되면 스트레스의 가속도는 점점 증대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콜티솔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물이 약간 뜨거우면 괜찮은데 계속 뜨거우면 화상이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비행기로 말하면 항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불이 막 올라갈 때 꺼지는 그 기능이 상실됩니다. 작동 불능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게 얼굴 표정에서도 볼 수 있고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병리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상태를 만들어서 과연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가, 이걸 본다면 뇌 구조의 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마 크기가 감소합니다. 해마가 무슨 일 하느냐? 기억력과 감정 조절 영향을 끼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말을 했는데 편도체가 약간 커집니다. 편도체가 크기가 증가되면 불안하다든가 공포감이 자꾸 증가되는데 의사결정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감소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말을 떠듬거린다든가 아니면 허둥댄다든가 감정이 변덕스러워진다든가 이러한 그 행동이나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내가 하는 행동과 열받았을 때 하는 거 스스로를 돌아보면 알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열받으면 자기만의 고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표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진다든가 말이 빨라진다든가 떠듬거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만성화된 스트레스는 뇌 구조상의 해마라든가 편도체라든가 전두엽 기능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낸다 이 뜻이고, 이러한 일이 누적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동일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한두 번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는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민해지고 긴장이 심해지고 과민현상,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성격이 변해버립니다. 까칠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탁 반응이 세게 나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5장 6부를 놓고 말했을 때 5장에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나 책의 고전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폐맥입니다. 폐맥이 살아있지를 못하고 거의 지렁이 기어가듯이 우물쭈물한다든가 밑으로 툭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발발 뜬다, 이런 경우가 이 사람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은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주눅이 들었구나, 기가 죽었구나, 아니면 활력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비장입니다. 비장은 예전에도 우리가 제가 동영상에 잠깐 설명했습니다만은 한의학에서는 비장은 뇌를 가리키는 곳이라고 늘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장맥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머리에 근심이 들어가 있구나, 고뇌하고 있구나, 머리가 아프구나, 어깨와 목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구나, 온몸이 무겁고 세상만사 귀찮은 사람이구나, 맥을 딱 보는 순간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그래서 맥의 특징은 맥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비장맥에서 맥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유난히 뾰족합니다. 그러고 맥이 경직된 울퉁불퉁한 맥이 나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푹 꺼지는 맥이 나옵니다. 그림의 형태는 나중에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설명만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서양의학에서 없는 심포라는 맥이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에 플러스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심포맥을 보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부정맥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안정을 못 취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는 맥들이 심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들은 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맥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렇게 일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마음을 들이다보는 심장입니다. 심장맥을 딱 보는 순간 화가 쌓여 있는지, 최근에 스트레스 극심하게 받은 건지, 너무나 시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받았는지, 다섯 번째는 간장입니다. 간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짜증과 분노입니다. 맥을 딱 보는 순간 왜 화가 나느냐 이렇게 바로 묻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게 지속돼가지고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면 좌절로 바뀌죠. 좌절은 곧 바로 우울로 이어집니다.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이루게 되고 경련도 일으키고 마비도 일으키고 사람이 말이 없어집니다. 너무 화가 나면 말문이 막히는 것처럼 간장맥을 보는 건 보면 그런 맥파를 통해서 환자의 심리 상태와 감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콩팥입니다. 콩팥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공포입니다. 어릴 때 부모한테 술주정을 해서 맞고 큰 애, 그리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애들, 외할머니 밑에서 컸다든가 아니면 고아로 컸다든가 이러면 맥을 보면 편안하지가 않고 상당히 긴장되고 짜부러들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금방 읽어내죠. 그리고 우리가 긴장하면 가장 많이 겪는 게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지리죠. 어릴 때 말로.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두려우면 소변 지린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스트레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한의사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상담을 하는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맥을 통해서 나타나는 맥파를 보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와 감정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환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첫째, 안 받으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잖아요. 너 스트레스 왜 받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그 사람 스트레스를 받아가 이기지를 못해요.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뇌의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고 머리를 단순하게 해라. 머리를 편안하게 해라. 즉 유식하게 말하면 뇌에 휴식을 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너무 일만 시키면 컴퓨터 열이 나고 나중에 망가집니다. 뜨끈뜨끈합니다. 머리 신경 많이 쓰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봐요. 손 대고서 머리 열납니다. 뇌에 휴식을 하는 가장 좋은 얘기는 잠자는 겁니다. 잠 잘 자는 것도 큰 보약이라 우리 다 하는 말이에요. 좋은 침대를 써라. 누구하고 어떻게 해라. 어떤 환경에 살아.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잠을 잘 자자. 자, 두 번째, 좋은 생각. 명상입니다. 명상도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고 돈 드는 행위입니다. 돈 안 들고 가려면 돈 닦으면 되죠,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뇌를 편안한 게 뭘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터져나가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다면 그거를 푸는 방법은 뇌를 편하고 즐겁게 할 게 뭐냐? 가장 흔한 게 어디에 몰두하는 겁니다. 생각을 이쪽에 있던 걸 이리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도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할 수 있는 게 흔히 하는 말로 감상, 음악 감상, 미술 감상, 영화 감상, 나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더욱더 강조하지만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만드는데 그걸 바라보는 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의 수양과 노력과 많은 것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머리를 가볍게 하는 게 뭘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시고 돈이 들든 적게 들든 내가 현재 놓여 있는 환경에서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행입니다. 여행 가면 또 우리가 외국 여행만 떠올리지만 그거 말고도 가볍게 뭐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도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위를 내가 못할 뿐이고 용기도 못 내고 그것이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지 실제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한 개라도 여러분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는 누구나 똑같이 받는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반응하는 정도와 사람이 병들어가는 모습은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어릴 때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고 밤에 목이 말라서 먹고 맛있게 꿀맛처럼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눈뜨가 일어나서 보니 해골에 담긴 핏물이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깨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사람 마음먹기에 달렸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대처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한 그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다 틀립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고는 내 마음먹기 나름이다. 스트레스는 나에게 해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극이 되어서 나의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그래서 스트레스야 와라. 나는 너를 이겨내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이 결단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스트레스에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의사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아픈 사람하고 공감하는 게 의사예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맥을 보다 보니 너무나 그런 인간사를 많이 읽게 되니 어떠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살아왔구나.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의지가 너무 약하구나. 사물과 일을 처리를 바라보는 방식에 내가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의사지. 의술만 가지고 병이 다 나은다면 우리 농담을 하지만 병원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없죠. 병이 걸리는 환자도 노력해야 되고 의사도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병의 실체와 본체가 뭔가를 환자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진단입니다. 저는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의학은 심신의학입니다. 뇌과학이라고 말을 써요. 이건 제가 한 용어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고전에서 지적해왔던 또 글로 문서화됐던 내용들입니다. 사고방식과 환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된 이유가 그것이 진정한 치료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